네, 안녕하세요. 예, 이영주입니다. 저는 어제 휴무였어서요. 남편이랑 함께 임진각으로 이제 갔습니다. 임진각 예전에도 갔었는데요. 곤돌라, 예, 그 타고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고, 예, 북한하고 좀 가까워졌다는 느낌. 그리고 끊어진 다리, 예, 를 그냥 앞으로 봤는데 끊어진 다리 뒤로 더 갔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힐링이었어요. 제가 직장이 가까워서 버스로 그냥 다니곤 했었는데요. 오래간만에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 밟는 느낌, 그리고 이제 갑자기 밖에서로 막 쏟아붓는 듯한 그 소낙비, 그리고 이제 길가에 듬성듬성 피어있는 채송화꽃이랑,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가 굉장히 여운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북송돼서 정거리에서 이제 3년 반을 살고 징역살이 마치고 이제 나오는 날 양옆에 심겨진 코스모스들이 인간 승리라고 저를 바래주던 그 기억이 아직도 눈에 이제 짠한데요. 그냥 어제 임진각에 갔던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크나큰 힐링이었고요. 그 막 이제 벼가 익어서 막 넘실대잖아요. 북한에도 저렇게 벼들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뭐 가보지 못하니까 그곳 상황을 실제로 제가 느낄 수는 없잖아요. 뭐 코로나 심각하고 그 큰 물 때문에 엄청 피해를 받고, 추석에는 동생들이 아빠 엄마 산소에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갔을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또 제 자신이 직접 고향이라고 느껴지고 생각하는 곳에 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음, 오늘 이제 읽어드릴 내용은요, 언성군 단련대입니다. 이제 중국 도문에서 교두가 이제 남양입니다. 남양은 군이 아니고 남양에서 한 세 정거장 정도 내려가면 군 소재지죠. 온송에. 그 온송에 지금 보위부에서 제가 지금 조사를 다 받고 이제 나오는 과정입니다. 정말 기적처럼, 그리고 기적같이 하늘이 나를 도왔다. 온송 보위부 철문을 나서는데 내가 오매불망 그리던 내 조국, 내 고향 하늘의 햇빛, 그리고 볼을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이 그리도 좋을 수가 없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지 이전에는 왜 몰랐지? 보위부 감방에서 풀려났다고 북송된 자의 신세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만 해도 심장이 오그라드는 보위부 감방에서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다. 여전히 수세를 차고 보위부에서 나와 단련대로 가는 길목에 10년도 더 넘게 만나지 못했던 사촌 동생을 만났다. 어느새 애기 엄마가 되어서 애기를 업고 저기서 오는데, 나는 너무도 그립던 가족이고 친척이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반가운 나머지 사촌 동생 이름을 불렀는데, 동생이 되려 나를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대답을 안 했다. 당시 수세를 차고 보름 넘게 대장염으로 인해 나달 한술도 못 먹고 매일 끓인 물로만 살아서인지 사람 몰골이 아니어서 알아보지 못한 건지, 수세를 찬 어떤 여자가 아는 체 하는 것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 아이는 아무런 웅대도 없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내 생각이 적중했다. 막말로 걸어다니는 시체 같아 보이는 어떤 여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도 겁이 났고, 수세를 찬 여자도 태어나 처음 봐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대답을 못했다고 했다. 그렇게 질질 끌다시피 몸을 가누고 간 곳은 원성보안서 산하 단련대였다. 단련대는 경찰서의 부속기관으로 경범죄를 노동으로 다스리는 곳이다. 감옥에는 이제 안 보내고 군에서
노동으로 그 사람들의 잘못을 알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군 농장밭에서 강냉이를 훔쳐서 장에 팔다가 잡히니, 한국 드라마를 가만히 보다가 유포죄로 들어오니, 시멘트를 훔쳐 팔다가 들어오니, 가지가지 험한 북한 생활에 찌들어서 아직도 배고픔이 주된 죄가 되어 들어온 등의 사람들이 석 달에서 많게는 반년씩 단련해서 내보낸다는 취지하에 군보안소가 가지고 있는 통제 기구이다. 배고픔이 몇 달 단련돼서 해소할 것 같으면 죽어서 무덤에 간 사람들도 없었겠지만, 그리고 탈북한 탈북자들도 없었겠지만, 단련대가 그런 짓거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니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었다. 단련대 안에서는 물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강냉이 쌀을 개와 함께 삶아서 그릇에 절반씩 담아 한 끼로 나오는데 목이 너무 까끌까끌해서 넘어가질 않았다. 밥그릇은 원성 남양에 있는 제대군인 공장에서 나오는 검정색 재생 플라스틱 혹은 밤색 재생 비닐로 만든 그릇이다. 더운 밥이나 국을 담으면 이상한 냄새, 비닐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다. 위생 청결은 소설에나 등장하는 말이고, 대장염으로 고생한 나는 그나마 한 숟가락도 넘길 수 없었다. 하지만 죄인이 몸이라 투정은 군물이었다. 단련대 하루 일과는 고양이 오줌만큼이나 배고파든 물로 세수와 양치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물은 소소한 죄를 짓고 들어온 이들이 몸소 소가 되어서 소달구지에 큰 새 물통을 싣고 도만강이라고 불리는 강으로 가서 길어온 것이다. 그런 곳에 수도시설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소랭이 절반씩 배급받는 물로 세 사람씩 달라붙어서 세수와 빨래를 해야 한다. 천 한 장으로 뒤를 보고 닦아내야 하며 또 그곳으로 생리대도 써야 한다. 매일 아침 빨아서 말리지도 못하고 다시 기어서 넣어야 하는 그 인간 이하의 삶을 어디다 다 쓸까? 아예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인네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나마 마음은 개운하리라. 단련대에서는 블로크 하차와 같은 군에서 제기되는 힘든 일들, 남정네들도 하기 어려운 일들, 남녀 가리지 않고 막 시켰다. 일단 단련대 대문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시키던 간에 토를 달면 안 되고 모두들 숨쉬는 로봇 같았다. 그네들이 가무 삽잡한 모습에서 아직도 힘든 우리나라 서민들이 형편없는 살림과 삶을 엿보았다. 잘 살고 배불렀으면 농장밭에서 강냉이를 훔쳤을까? 그리고 시멘트를 훔쳤을까? 전기선을 훔쳐 팔았을까? 그냥 죄라고 딱지를 붙이면 죄인인 이 나라는 강산이 한번 바뀐다는 10년이 지났는데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다. 보이부에서 수질 때문에 걸린 대장염이 나을 기미는 없어 단련대에서도 변소라고 이름 지어진 곳에서 나는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있었는데 참 어디 아프리카에 가도 이런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변소가 나무로 지어져 있었지만 문에 못이 박혀 있어 쓰지를 못하겠다. 전에 변속한 밑으로 도망간 이들이 있었다고 해서 아예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든 변속관은 볏짚으로 짠 가마니를 커다랗게 변속한 옆 공지 내면에 나즈막하게 두르고 가마니 앞면을 네모나게 기역자로 도랑을 깊게 판 것이 단련대 재래식 변소다. 창피함을 느끼는 신경이 다 마비되고 각자 사람이기를 포기해야 살아서 나가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다. 기상해서 세수하고 밥 먹기 전까지 일정에 변보기 시간도 들어가 있는데 각자 자기가 앉은 곳에서 정해진 시간 내 변을 봐야지 시간이 지나면 경비봉이 큰 소리로 소리를 친다. 나처럼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인간 축에 사람 축에도 끼울 수가 없다. 뒤를 봐도 닦을 수도 없고 휴지도 없고 참으로 울고 싶다. 보이부 간방에서는 그나마 물통에 물이라도 받아서 옆에 놔둬서 그걸로 뒤를 해결했는데 단련대에서는 그나마 아쉽고도 없다. 단련대에 있는 도강생들이 사정은 하나같이 막연하고 한심했다. 참 여자로 태어난 것도 후회되기도 했다. 물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내가 여자이긴 했지만 말이다. 팬티 및 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란 중국에서 가지고 난 옷가지들을 잘라서 쓰는 것인데 그걸 또 한 올씩 자르려면 가위가 필요했다. 가위를 빌리자면 옷 한 가지를 주어야 빌릴 수 있는 형편이다. 그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여자이고 싶음을 위안받고 싶었다. 개같은 인생이 따로 없었던 온송 단련대 시간은 그렇게 꺼이 흘러갔다. 그나마 큰 위로는 고향이 코앞이어서 멀리까지 가야 하는 다른 도강생들보다는 내가 형편이 훨씬 나았다는 점이다. 탈북 전 거주지가 멀리 있는 사람은 고향에 있는 보안소 담당 보안원이 와야 고향으로 호송될 수 있는데 당시 북한 형편은 기차도 자주 없고 버스 화물차도 많이 없고 따로 죄인들 호송하라고 경비를 주는 것도 아니라서 북송되어서 고향까지 도착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다. 그나마 고향이 있는 군으로 바로 이송되어서 나는 그런 이들에 비해 덜 고생한 편이라고 적고 싶다. 낮에는 두만강이 보이고 그 너머로 중국이 보인다. 그래서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렬해졌다. 군 보안소 건물을 보수하는데 도강생들을 불러다 20km나 되는 블로크를 등에 지어 나르게 하고 두만강물을 길어 물통에 나르는 일을 시켰다. 나도 정말 회복되지 않은 몸이지만 일을 나가라고 하니 나갔는데 정말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달팠다. 내 몸도 추스르기 바쁜데 그나마 나한테 쉬운 일이라고 물을 한 통씩 날라오게 했다. 군 보안소에 동원 나가면 단련대에서 데리고 나가는 개호하고 도강생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이어졌다. 도강생은 저처럼 탈북했다 북송된 사람들을 도강생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뭐냐면 중국에서 가진 굴욕을 당하면서 간신히 살려 가지고 나온 중국 돈을 북한 돈으로 바꿔야 쓸 수 있는 것인데 그 바꾸는 거리였다. 바꿔주는 사람이 얼마 먹기로 하고 바꿔주는데 엄청 모험이었다. 거래하는 군복 입은 간수의 기분에 따라 건네준 중국 돈이 약속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구실 저구실 붙여 절반 넘게 뜯어먹고는 본인한테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나도 입맛을 돌리고 싶은데 돈은 없었고 그나마 자궁에 숨겨서 나갔던 14K 귀걸이를 주고 두부밥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을 바꾸어서 먹어보았다. 금 귀걸이가 색깔이 동색깔이라고 우겨싸고 그 사람들이 우기니 그게 또 끝이어서 나는 한국 돈으로 몇십만 원 한 금 귀걸이 한 쌍을 두부밥 한두 개와 바꿔 먹고 그나마 입을 돌릴 수 있었다. 그제서야 일할 수 있는 근력을 조금씩 가진 셈이었다. 10년이 넘게 와보는 땅이라고 태묻은 고향이니 몸도 상황을 파악해서 이내 적응하기 시작했다. 고향에서 나를 호송해 간다고 별내게 박은 어렸을 적에 봤던 기억이 있는 보안원이 해야로 군에 왔다면서 나를 데리고 고향길에 올랐다. 고향길에 내내 사람들 눈에 수세가 보일까봐 옷을 손목까지 깊숙이 내리고
나는 통근차에 실려 고향길로 그렇게 가고 있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휴무 다음 날은 또 열심히 또 자는데 목숨을 걸다 보니까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밥 먹고 지금 이 시간입니다. 잠을 또 이제 잠으로 많이 충전해야 또 이제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일하는 건 되게 감사하고요. 또 어제 다녀왔던 임진각으로 거의 1년을 버틸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쓴 자서전에서 제 삶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35,000명의 탈북민들의 삶을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중국 땅에서 또 이제 한 수만 명 탈북 여성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도 저희들과 똑같음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들 잘 보내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